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예, 제가 그동안 실크로드에서 그 실크로드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어, 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실크로드 기독교로 제목을 잡았고요. 처음 제가 하는 공부고 그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어느 날 지도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지명들을 오래된 지명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지명 하나가 중간에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지금 어떤 지명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고 어떤 지역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지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현대 지도만 찾는 것이 아니고 고대 지도부터 계속 찾아서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이해가 빨랐습니다. 또는 이제 책 찾기를 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책인데 어,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찾는 사람들에게 찾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 삶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 찾고 지도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지도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동시에 지도만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기록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언어 공부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차피 해야 될 여행 한 번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을 잘 이해 못하고 지역을 공부하고 또 지역을 연구하고 또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일 먼저 여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든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뭐 무슨 남의 나라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면서 그리고 항상 제가 제 주변에 경험하기를 선교지를 떠날 때 몇 년 전에 그 선교지를 전체 여행하는 분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여행을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행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해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대하면서 계속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실크로드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지도는 한국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한국의 그 어떤 책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고대 실크로드의 3대 간선과 5대 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선과 간선들 잘 아시죠? 여기 그 여기 이게 지선이고요. 예. 또 이게 점점점점점점 행기 다 지선들이고요. 다음에 시커먼 중간에 실크로드 선이 어, 지선입니다. 아, 간선입니다. 여러분 이 간선은 처음에 이게 초원로거든요. 초원로. 그리고 여러분 이 시커먼 선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실크로드 쉽게 말하면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그죠? 예. 여기가 초원로 부르고요. 여기가 그냥 그 사막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아시스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우리가 보통 그냥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 한그 금성에서부터 금성에서부터 계속 어디까지 는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개가 막혀가지고 초원로하고 그 오아시스가 막히니까 이제 개발한 게 이제 백길이죠.
어, 예. 이게 이제 그 해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겁니다. 어, 지선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여러분, 여긴 무슨 선이냐면 소위 말하면 호박노입니다. 그 알죠? 먹는 호박 말고 우리 명절에 이렇게 옷 앞에 다는 그 호박 있죠? 그 호박이 이 지역에서 아주 많이 나서 주로 이제 모스크바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공급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카라코롬이 몽골이지 않습니까? 몽골의 고대 도시인데 이 카라코롬에서부터 유주, 항주, 천주 여기까지 광주까지 내려오는데요. 어 이제 쉽게 말하면 홍콩 근처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 이 지역이 마로였습니다. 마로. 그 마로가 뭐냐면 말을 생산해 가지고 말을 곳곳에 이렇게 수출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예. 안에 이제 뭐 다스켄트부터 발흐 뭐 이렇게 쭉 인도까지 내려오는 지역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불교 불타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불타로. 그러니까 이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실크로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간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3대 간선과 더불어서 5대 지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자세하게 보면 마치 바둑판과 같은 지역이 실크로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는 사실 누가 개척했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크로드를 개척하면서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주 촘촘하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지역을 한 5단위의 그 지선이 있는데 그 지선에 간선을 추어버리면 아주 바둑판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비즈니스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전했던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말 확실한 길들, 확실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크로드를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실크로드 구석구석에 복음이 들어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년 전후에서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이제 한 경우로 보는데 경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 안티옥까지 로 보면 여기 곳곳에 중요한 길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중요한 길들이 있는데 이 길에 이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카프카스 지역들이 나오고요. 그 산맥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하면은 이제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중국과 한반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크로드 선을 여러분들이 금성이나 경주 이런 선까지 나오지 않는 지도는 사실은 지도가 아닙니다. 14,000, 5,000km 되는 실크로드의 시작과 종착점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 시안에서 이 실크로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크로드는 경주에서 끝나고 금성에서 시작하고 이거 안디옥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크로드 지도들을 찾을 때 항상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저희들의 그 한반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좋은 지도냐 나쁜 지도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가 있는 그 실크로드 지역인데요. 실크로드는 두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크로드 남로가 있고 실크로드 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남로와 실크로드 북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곳에 이제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키르기스탄이 있는데요. 여기 키르기스탄 이스쿨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경계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천산산맥입니다. 우르무치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천산산맥이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이제 파미르에서 끝나고 파미르 천산산맥 끝나는 데서 파미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입니다. 지역이 천산남로, 그다음에 이 천산북로인데 이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사는 카자흐스탄 맨 끝자락에 그 끝자락에서 그 철도가 하나 있는데 카자흐에서 들어가는 이능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이능에서부터 우르무치 그리고 투르판까지 들어가는 이 천산 북로, 그다음에 천산 남로 이 지역에 지금도 찾아가면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일반적인 유적도 많지만 그리고 기독교 유적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날 때 혹시 이런 지역들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산산맥 넘고 다니면서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분들의 기념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고대 지명들이 이제 나옵니다. 고대 지명들을 찾아보면 여기에 뭐 고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오래된 지명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남쪽에 키르기스탄 남쪽에 오시라고 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시라고 해놨는데 옆에 오시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기 다 이제 고대 지명들입니다. 지명들. 예. 이 고대 지명들이 있는데 여기 이 고대 지명들을 통해서 고대에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이제 고대 지명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도들을 제가 찾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여러분 실크로드에 있어서 복음 전한 복음 전도자들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비즈니스에 한 돈을 털어서 교회 짓고 수도원 짓고 그리고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데 돈을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소그드인들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전문 장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소그드 그룹이 있었는데 이 소그드 그룹들의 공동체가 어딘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라다 소그다라고 하는 것은 소그드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소그드들이 정주하고 머물렀던 지역이고요. 그것에 대한 지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즈베키스탄에 부하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하라라고 하는 지역이 지역과 소그드의 공동체가 있는 지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여기가 부하라라고 있고요. 요 지역 너머에 이제 소그도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을 싸고 있는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가 추위라고 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의 6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살고 있는 키르기스탄 그리고 수도가 비시케크인데요. 그 비시케크의 오래된 도시 이름이 푸른제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게 푸른제. 그 푸른제라는 도시가 지금은 비시케크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 6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 지역의 도시 이름을 여기에 자세하게 써놓았고 또 이제 혹시 그 여기 보면 번호를 다 매겨서 번호 1번부터 번호를 쭉 매겨서 18번까지 여기 도시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도시, 고대 지도들을 찾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고선지가 카자흐하고 키르기스탄 국경 지역에 전쟁을 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여기 도시 이름입니다. 탈라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고선지가 나오고 고선지가 연합군하고 중국군하고 전쟁했던 지역이 탈라스다 하는데요. 이 탈라스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경기도 같은 그런 도 이름이 세미레치에라고 하는 도인데요. 여기 이 지도가 바로 그런 지도입니다. 카자흐과 길기즈를 잇는.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고대 도시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지금 알마타 이거는 지금도 알마타입니다. 이스쿨 이거는 지금도 이스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얏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수얏은 지금 도시고 이게 악베심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악베심. 악베심이라고 한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다 오래된 옛날 도시의 이름입니다. 제가 여기 탈라스라고 하는 도시 지역은 여기입니다. 타라즈라고 하는 키르기즈와 카자흐의 국경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오래된 이제 도시들이 나오고 또 이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아주 조그만 지역에 갈 때 이제 이런 과거의 이 도시의 흔적이 이렇게 됐다 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약 8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여기 메레브라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주 중요한 도시 유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 초대 교회 이후의 교회가 여기에 많이 세워졌는데 여기 이 성의 규모가 이렇고 여기 안에서 보면 이제 교회가 있었던 지역들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도만 찾으면요. 그래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갑자기 이 지도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 양반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유명한 1300년대에 만들어진 카탈로니아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이게 지금 영국 파리 박물관에 있는 지도. 거기에 카탈로니아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입니까? 예.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만든 지도를 총전연색으로 그 당시에 카탈로니아 지역에 아주 조그만 지역의 왕이 블란스 왕에게 바치는 지도가 카탈로니아 지도입니다. 이 카탈로니아 지도 안에 중앙아시아 관련된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관련된 지역을 언급했는데 그 지역을 언급한 것을 유명한 러시아 학자가 유럽에 유학을 가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지역, 자기가 전공하는 산에서 이 키르기스탄의 어느 호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호수가 발견되는데 그 호수 지역 안에 수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이 도대체 어떤 수도원이냐고 이분이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지역 이게 줍이라고 하는 지역인 키르기스탄 이스쿨 호수 주변에 줍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줍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제 사도 마태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 사도 마태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 밝히고 지금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사도 마태의 석관을 지금 석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찾아서 시베리아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서 이게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곧 아마 발표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지도를 찾아서 지도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인 실크로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크로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크로드 기독교입니다. 이 책인데 이 크리스토프 바우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서문에 앞장에 이제 이런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가 바로 지금 보여주는 이 지도입니다. 예, 이 지도인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마스쿠스, 다메섹,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야기했던 에데사, 예, 시리아 에데사, 그리고 그 에데사에서 또 핍박을 받으니까 니시비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바그다드 아시죠? 예, 유명한 바그다드 지역까지 이제 그 옮겨가서 아주 굉장히 큰 우리로 치면 총회 뭐 이런 것을 세우고 했던 지도를 잘 그려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타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 보면 지금 뭐 여기 뭐 타직 투르크메니스탄 네르브 그 다음에 그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사마르칸트 다시켄트 이런 지역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나바갓 발라사군 이런 지역들이 막 나오고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우르무치 중국이 있죠. 중국 우르무치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 지역입니다. 다 복음이 전해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예, 이분들이 다 이 지역들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런 중앙아시아, 그 카프카스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만 제가 이제 제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역을 설정했는데 저는 사실 이 천안산맥을 지나가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카프카스 지역도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다녀오긴 했지만 잘 아는 것은 아니고 저는 주로 중앙아시아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집중적으로 제 주변을 다니면서 제가 발굴하는 데도 가보고 그리고 발굴한 내용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엮으면서 퍼즐을 맞추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조금 알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실크로드는 이제 선이 지나가는 길이 지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실크로드는 길만 지나간 것이 아니고 신앙도 지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교육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크로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충분히 가집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그래서 여러분 아르메니아 안에 아주 중요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 지역에 그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아르메니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기 이 책은 1934년에 구소련 막 시작하자마자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기들 소위 말하면 과거의 위성나라, 위성국가들 그 위성국가들 중에서 중요한 유적이 있는 지역을 가서 그 유적을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파헤친 자세한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짧게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그 고대 아르메니아의 도시 가운데 그 중요한
수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이라고 하는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동남부에 있는데요. 거기 지금은 거의 뭐 폐허가 됐는데 형체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1,001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는데 그런 자세한 발굴 보고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안을 들여다가 보면 천권만 한정판으로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이 어디를 깃는 그 고대 도시 아르메니아를 잘 알 수 있는 고대 도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안이라고 하는 성이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1,001개 교회가 있는 약 한 10만의 도시에 1,001개가 도시가 있는 성, 이 성의 규모가 어떤가를 이 발굴 보고서 같은 책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주위에 또 가면 또 고대 잃어버렸던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잃어버린 도시가 있는데 제가 그 도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 정확하게 그 측정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식사하러 가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든 성이 지금 이렇다. 폐허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아주 큰 교회들, 예, 그다음에 이건 이슬람 사원인데 나중에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지은 사원인데 이런 사원들이 남아 있는 곳곳에 왕궁터,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던 지역, 그다음에 이거는 이중으로 된 성, 아주 가보면 이중으로 된 성이고 여기 심지어 뭐 밖에 십자가까지 이제 성에다가 그려놓고 할 정도로 이 당시에 비잔틴 시대의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 그 왕국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당시 아름답고 하여튼 크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다.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지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찾아다니고 이런 책들을 찾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하기 전에 도대체 저보다 먼저 이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로 우리보다 먼저 온 그룹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찾으면서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본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때부터 정말 호기심으로 제가 배운 제 선생님들이죠. 그 선생님들을 제가 한 번씩 소개하겠는데 그게 바로 이런 책이었습니다. 아시아 기독교회사 여러분 다 아시는 책이죠. 장신대에서 장신대에서 이런 책이 나와 있는 줄을 저는 한국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누구한테 묻고 또 인터넷을 찾고 이러니까 아시아 교회사 1권에서 나온 내용이다라고 하는 글을 누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다가 1권만 있는 줄 알았는데 2권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처음에는 책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논문이더라고요.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쓴 거를 이제 잘 정리하셔가지고 쓴 게 이제 약 한 6, 700페이지 되는 두 권. 그러니까 뭐 1000페이지 다 합치면 1200, 300페이지 되는 내용이죠. 예. 제가 이 책을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일본은 구하기 굉장히 힘들고 지금은 일본은 어디 천책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 까치에서 나온 서울대 김호동 교수님의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정말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읽었습니까? 하여튼 많이 읽었습니다. 틈틈이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렇게 하여튼 뭘 꽂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책 안에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키르기스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뭐 아주 이 책을 자주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책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책 표지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그 카탈로니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탈로니아 지도를 책 표지로 썼습니다. 그만큼 카탈로니아 지도가 중요하고 중앙아시아를 많이 그려놓은 내용들이 이 카탈로니아 지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책인데요. 실크로드 기독교입니다. 예, 동방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크로드 기독교 하면은 이제 끄떡끄떡 하는데 동방교회 하면은 마치 이단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동방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데 하도 이제 이단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동방교회 이름을 붙이니까 이제 저는 뭐 실컷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아시도교라고도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그 스위스 출신인 크리스토프 바우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영어로 영어판으로 이런 크기의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관련된 시리즈를 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있으면 시리즈로 그 크리스토프 바우어가 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체 실크로드를 이해하는 그림을 그릴 테고 동시에 실크로드 기독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보다 조금 더 자세한 책이 이장식 박사님 책인데 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아시아 고대 기독 교회사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지금도 헌책방에는 거의 안 팝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한두 권 나오긴 하는데 그때 2배 주고 3배 주어도 여러분 꼭 이 책을 사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틈틈이 이 책을 이렇게 궁금한 것을 봅니다. 제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책 제가 그 사무엘 마펫 그 선교사님의 책 있죠. 1권 6권 1권 6권 이 책을 번역한 겁니다. 이 책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도서출판 동서남북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교회 그 사도성과 정통성 정학봉 박사님 책인데 정학봉 박사님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뵙고 자료도 없고 책도 없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 정학봉 박사님이 요 관련된 아시아 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주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출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시아 교회의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그 초대 교회 이후의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김광수 박사님, 목사님의 책들이죠. 기독교 확장사. 이런 책들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많아야 되는데 이 발간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발간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책들을 보시면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학봉 박사님이 번역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와구치 목사님이 쓴 건데 여기도 동서남북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지금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경교를 깊이 연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언급하는 일본 이장식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경교나 동방기독교나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서 다 만났고 책도 소개받고 이렇게 했는데 가와구치 목사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한국어로도 번역된 내용의 아티클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시아 기독교 경교 이야기 있죠. 여기 사도 도마 시리즈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런 시리즈 책들을 여러분 구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주 자료들의 보고라 그럴까요? 예, 좋은 자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여기 이 책도 홍동 목사님이 여기 여전히 동서남북에서 나온 책이죠. 동서남북은 이런 책들만 주로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데더라고요. 여러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김광수 목사님이 기독교 확장사도 냈지만 동방 기독교사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거 실크로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도대체 우리가 적은 그림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동방 기독교만 보면서 공부하면은 이게 가다가 막히고 이게 내가 지금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공부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그 고대 실크로드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세하게 나온 책이 실크로드라는 책인데 한국어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런 데 연락을 하면 이런 책들을 그냥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책에 대한 재고가 없다고 아마 안 줄 수도 있는데 국립연구소에서 이런 책을 그냥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맡기면은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또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각 나라의 실크로드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하면은 큰 실크로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책 틈틈이 이제 막히면은 이 책은 이제 이 바르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독일계 이제 독일계 소련 사람이었죠. 소련 시대에 이 책이 지어졌으니까요. 이 책은 보면은 이제 그 투르케스탄이라고 지금 중앙아시아 전체를 옛날에는 투르케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동투르케스탄, 서투르케스탄. 그렇게 해서 몽골 뭐 이런 거 이런 여러분 그것은 대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 전체 몽골부터 우랄 산맥에서부터 거의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실크로드 주위에 일어난 모든 주제들을 여기 이 책에서 다루었는데 총 9권입니다. 그런데 9-1 뭐 2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아마 11권인가 그럴 겁니다.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책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그러니까 안 볼 건데 요청하면은 솔직히 저는 뭐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정보는 다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한두 권 빠진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 이 책, 요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PPT로 만든 것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르톨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이 분야에서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헌책방에서 사가지고 틈틈이 책을 읽은데 저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또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또 할 겁니다. 오늘 책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조금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데 이런 보물들을 어디 찾느냐. 막 어디 가서 도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벼룩시장 같은 데 가면 의외로 아직까지 중앙아시아나 실크로드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보물들을 여러분 스스로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키르기스탄만의 책입니다. 키르기스탄 기독교. 여기 이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책은요. 그냥 기독교회
그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의 기독교 역사. 그 다음에 이거는 타지키스탄의 기독교 역사. 여기 타지키스탄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다 타지키스탄의 기독교 역사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런 책들을 보십시오. 그 중앙아시아의 고대의 역사 해놨는데 사실 여기 십자가 해놨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돌비석 지난주에 이제 설명했는데 그 돌비석 이런 돌비석 있지 않습니까? 돌비석 가운데 천사가 나오는 비스객 비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다고 써놨습니다. 이런 책들이 공동체가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달한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르메니아의 책이고, 예, 이건 아르메니아 책이고요. 이제 책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야기했죠. 중앙아시아의 기독교 역사라고. 예, 그것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책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우리 역사의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이런 돌이 일본 돌이 무덤에서 나왔고 일본 돌은 왜 그리 없냐 뭐 그런 설명입니다. 왜 그리 없냐면 어린아이 무덤이고 이거나 혹은 뭐 원인 불명의 에 대한 무덤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잘 죽으신 분들은 또 자세하게 시리아 글로 써서 이제 묘비를 삼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 보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건 뭐냐면 포마라 그러는데 도마입니다. 이게 여기 써놓은 글이 뭐냐면 그 중앙아시아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사도 도마의 이야기 이 책을 쓴 겁니다. 네, 사도 도마 이야기.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서점에 가서 몇 년 전에 이거는 몇 년 전에 산 겁니다. 네, 자주 가다 보면 이런 것들도 현지인들이 만든 책이지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이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하도 넓죠. 자기들끼리 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기독교 역사를 서로 전해주고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는 1910년도의 그림이다 해놨는데 여기는 1912년도에 이제 그린 그림으로 해서 이제 발간이 된 거죠. 이 뭐 책이 너무 낡아가지고 건드리면 막 부스러질 정도의 책들이었죠. 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책은 뭐냐 그러면 사실 이 책은 더 오브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디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고 이런데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책인데 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면요. 이 책을 누군가가 번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한국의 번역을 잘하는 분들에게 제가 맡겨보았는데 하다가 도저히 못했다고. 본래 이 책은 그 네스토리우스가 써서 자기 이름으로 내지 않고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리아 수도사가 발견하고 시리아로 된 거를 영어와 독일어로 두 나라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한 것이 아직까지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혹시 여러분 중에 네스토리우스의 자기 신학의 변호라고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오리지널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있으면 이걸 좀 번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자료 성격인데요. 지난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배심이라고 하는 금방 지도도에서 언급했는데 전설의 바자르, 전설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에 나오는 무슨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신화에 나오는 그 시대에서 발굴 보고서입니다. 그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우리의 익숙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 어, 그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데가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 이전의 구수도입니다. 옛날 수도입니다. 그 왕정시대의 수도죠. 왕정시대 수도에 있던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을 발굴한 거예요. 그 중국어로 하면 쉐엽이라고 부릅니다. 쉐엽이라고. 예, 그런데 여기 수яб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그 지역명을 따라서 악배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굴된 모든 보고서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조금 그 그림까지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책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찾아야지 실제적으로 자세한 발굴 내용 그리고 자세한 거기에 관련된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책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신앙, 뭐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뭐 하여튼 뭐 조로아스트교 이런 관련된 중앙아시아에 지나간 종교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책인데요.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 책을 그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역 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 지역을 보는 것과 이분들의 시각으로 이 지역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간격을 서로 좁힐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이제 조금 전에 악배심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을 조금 벗어나면 실크로드 길 바로 옆에 어떤 큰이 소위 말하면 고적 유적군이 있습니다. 그 유적군을 크라스나의 레치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에 그 예술적인 그러니까 예술이 될 만한 그러니까 예술 이 지역의 예술품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쇠라든지 그 하여튼 그 한국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쇠 조각 쇠 관련된 모든 내용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6세기부터 13세기에 이런 어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굴이 된다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그 설명한 내용들이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예.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네, 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만나면서 정말 이 지역에 동방기독교가 지나간 것은 확실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학자가 이 주마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뭐 거의 6, 80, 6, 7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키르기스탄 전역에 중앙아시아 전역에 있는 돌에 쓰여진 글들을 연구하면서 이 동방기독교 네스토리안들이 지나간 묘비들을 찾아서 그 문자들을 해독하면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구나.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보다 먼저 온 분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를 자세하게 좀 이해하고 잘 정리해서 전해주는 것이 내가 여기서 찾은 소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책 속에 보면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런 러시아어로 어디서부터 여기 쭉 우리나라 한국 그림까지 나오죠. 한국 그림.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여기 일본까지 일본 큐슈까지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여튼 여러분 실크로드 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이 학자들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고요. 이 책 안에 보면 크리스토프 바움무라고 하는 분이 키르기스탄 안에 있는 묘비를 두 개를 찾아가지고 사진으로 찍어 넣었어요. 이 묘비가 있는 박물관을 제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분들이 올 때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이 묘비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해독까지 해가지고 출간할 정도의 분은 이 크리스토프 바우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키르기스탄에 한 번씩 하는 포럼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자 중에서 이분 만나지 못했지 다른 분 다 만나고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유배되어진 유물이라고 제가 썼는데 중앙아시아 와가지고 강대국들이 와서 유물들도 가버렸어요. 그 남의 그 묘비 앞에 있는 묘비석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참 제가 아직까지도 퀘션 중에 퀘션인데 어쨌든 제가 이것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물이 아니고요. 피트스버그에 있는 박물관 안에 이렇게 캐비넷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이 많은 책 쓰신 분, 그분 80몇 살 된 노인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이 내 평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30몇 살 때 구소련 시절에 연구할 때 어떤 박사님 밑에서 내가 조교를 했었는데 그때 중앙아시아 유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이 박물관 우리 러시아어로 스클라드라 그러는데 그 박물관 보관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관 창고에 내가 이 유물들을 다 집어넣어놨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연구한 것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내 제자에게 보여주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서 본 유물입니다. 제가 다른 한 몇십 장의 이런 어떤 유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관된 것을 다 찍어 온 곳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날 허락받을 때도 몇 장만 찍고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반은 찍어 왔지만 아직 반은 제가 찍어 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이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이런 유물들을 만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에 또 이 유물들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공부하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공부인데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구해가지고 이제 어떤 때 겨울에는 거의 뭐 매주 모이죠. 겨울에는 그렇게 자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부합니다. 같이 저녁 먹고 또 책 같이 읽은 거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동안 공부하고 하면서 쌓인 건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포럼을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1박은 하루 종일은 포럼을 하고요. 2박 3일은 이런 현장, 이런 유적 현장을 데모둠입니다. 유적 현장을 우리가 다닙니다.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배운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실크로드 순례길 우리가 순례길이라 그러는데 이런 길들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말 멋있는 그림도 만납니다. 5월 둘째 주에 양귀비가 필 때 이 양귀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이 매해 봄마다 기억하라고 저는 양귀비를 중앙아시아에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연구와 공부와 답사와 확인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분 남았는데 동방기독교, 아시아 기독교의 새로운 조명이 역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사는 저는 너무 기울어진 교회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너무 기울어진 교회 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동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2단이다 3단이다 라고 하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쏠린 교회사가 아니고 균형 있는 교회사가 뒤롭게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크로드가 한 잃어버린 한쪽입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한쪽입니다. 서방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조명되어 있지만은 실크로드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실크로드 기독교는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회복될 때 여러 영역에서 실크로드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